네, 여심을 저격한 종목으로 수익을 내보는 여심 저격 시간이고요. 더드림 SNC 우혜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나스닥은 어느새 2만 선 돌파를 했고 우리 시장도 그래도 사흘째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조금 전에 대통령의 긴급 담화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시장에 어느 정도 부담으로는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안에서 여전히 급등하는 종목으로는 정치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오늘은 양자, 암호, 메타버스 그리고 관련해서는 또 비만 치료 관련주가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표님은 어떤 종목들 꼽아주셨는지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체크해 본다면 화장품주 안에서 코스맥스를 들고 오셨습니다. 화장품주라고 하면 하반기가 워낙 전망이 좋게 나왔던 섹터이기도 한데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어제 또 주가 흐름을 하루 만에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 변동성을 나타냈고 오늘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우선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긍정적인 이슈와 플러스해서 사실은 화장품주에 대한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주가에 대한 선반영과 여러 가지 뭐 시장 전체적으로의 좋지 않은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사실 주가가 조금 하방 압력을 받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나왔던 조금 좋지 않은 이슈들 가운데서도 화장품주는 그래도 조금 좀 견고하게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제가 앞서서도 계속 좀 화장품 섹터 굉장히 좋지만 또 그 안에서도 OEM, ODM 업체들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도 계속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방송을 보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또 워낙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던 또 종목이고 또 차트의 흐름도 보시면은 사실은 올해 그 여름 정도에 고점을 찍고 사실 화장품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또 비슷하게 흘러가잖아요. 고점을 찍고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너무나 흘러내리고 다시 한번 언제 좀 올라갈지에 대한 그런 좀 기다림 속에서 계속 좀 시간이 많이 흘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주가가 좀 강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는 흐름들 좀 이제는 방향성을 좀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코스맥스 여러분들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내 이제 ODM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2억 불 수출의 탑 수상을 했죠. 최근에 무역의 날 행사에서 굉장히 또 좋은 이슈들이 좀 나왔었는데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고 그래서 또 휘어가던 화장품주 다시 한번 좀 시동을 거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특히나 코스맥스 이제는요 화장품 분야에서도 AI 활용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하는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인간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식으로 좀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해내는 그런 작업 능력 때문에 지금 AI가 계속해서 좀 전 산업 분야에서 확대되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코스맥스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화장품 업계에서 AI를 활용함으로써 더욱더 좀 뷰티테크에 좀 속도를 내겠다 좀 이런 부분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AI 기반 뷰티테크 스타트업이죠. 아트랩의 지분을 100% 인수를 하면서 AI 쪽으로의 좀 그런 사업에 대한 그런 시작을 좀 했는데 이 화장품에서 AI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색조 화장품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좀 개인들에 대한 그런 뭐 선호하는 부분 색깔이 좀 다르고 워낙 트렌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AI를 활용을 통해서 정말 원하는 색깔이 나올 때까지 이런 제조해서 생산하는 부분을 좀 이제 계속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의 그런 시대 산업에 맞게 좀 어떻게 긍정적으로 흘러갈지 이런 부분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K뷰티 지금 정말 뭐 미국, 유럽 다 해서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들 더욱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고점 대비해서 코스맥스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화장품주 다시 한번 수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져서 좀 오후장에서도 좀 앞으로도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당분간은 지금 시장이 좀 안정화를 찾기 힘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화장품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지만 좀 단기적인 대응이 좀 당분간 도 유효하다라는 코멘트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해서 맞춤 화장품까지 개발한다는 코스맥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수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갖고 단기적인 대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볼게요. 이번엔 K뷰티에 이어서 K푸드, 농심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주가는 4흘 연속 올라가고 있고 오늘은 외국인까지 소폭 발을 담그고 있는데 다만 우려가 하나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줄줄이 목표가 하향 조정 나왔거든요. 내년에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 식품주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내년에 1월 달에 또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트럼프의 그 보편 관세 그 부분을 또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이제 다양한 좀 해결책들 또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가격적인 부분 이제 제품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의 좀 논의가 돼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는 안고 가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먼저 더 크게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K식품주, K푸드에서 농심을 좀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K라면의 거의 대장격으로 항상 있었는데 이제 불닭볶음면이 너무나 또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농심도 K라면, 신라면, 농심하면 신라면이라는 인식은 아직 없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불닭볶음면 뒤를 이어서 계속 좀 힘을 내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농심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우리 국내 시장을 보면은 너무 주가의 선반영 사실 이럴 때 좀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은데 너무나 선반영된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들이 다시 한번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데이터에 찍히면 사실은 주가가 선 반영되지 않았다면 데이터에 찍혔을 때 주가도 계속 상승하기 마련인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계속 좀 지금 우리 시장에서 나와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농심 같은 경우도 올 여름에 정말 고점을 찍고 계속 거의 뭐 반토막 직전까지도 좀 지금 주가가 흘러내린 모습인데 그래도 여기 보시면은 또 32만 5천 원 정도 선 이탈하지 않고 계속 좀 지지를 해주면서 이 밑으로 좀 빼지 않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음식료업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해외 매출에 대한 그런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 지금 나오고 있고요. 내년의 실적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세 그리고 사실 이제 올해 하반기죠. 좀 곡물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이제 식품 업계에 조금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주 이야기하면은 항상 이제 건강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라면 면을 좀 튀기는데 이제 겉면에 대한 부분도 소비가 점점 늘어난다는 점도 좀 우리가 호재성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지금 달러가 강세를 좀 지속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수출 기업으로 봤을 때는 이 달러가 지금 당장은 좀 내려갈 기미가 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좀 호재성으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수출의 긍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농심 같은 경우에 내년에 미국 법인 2공장 신규 가동에 대한 또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월마트에도 메인 매대료의 이동이 되면은 더욱더 매출 증대가 좀 일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긍정적인 재료로 바라볼 수 있겠고요. 또 중국 법인 또 온라인 채널에 대한 부분도 이제 정상화가 되면서 실적 개선의 기대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인데 어떻게 보면은 12월 이제 중순 정도 다가오는데 또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주가 자체도 좀 지금 너무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실적 개선이 된다면 주가도 그만큼 또 상승할 여력이 크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에 대한 그 수출에 대한 부분들 유럽도 지금 라면 연간 1,000억 규모 거의 굉장히 돌파를 하면서 빠른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농심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 1분기에 유럽 판매 이제 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검토이지만 이 부분도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K 식품주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이제 오너 이제 3세 경영이 본격적으로 좀 돌입이 되는 부분도 우리가 바라보면은 얼마나 또 그런 신제품이나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좀 트렌디하게 내세울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까지 좀 가지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농심도 여러분 바닥권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주로 자리매김한 농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러 강세 반사익을 받아갈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는 기아 함께 볼까요?
네, 기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대기아차, 지난번에 현대차 말씀을 드리면서 기아도 아주 긍정적인 소식으로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기아 하면은 뭐 요즘에 사실 뭐 자동차에 대한 그런 좀 좋지 않은 이야기들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기아도 사실 뭐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기아, 누가 봐도 탄탄하고 돈 많고 탄탄한 기업들, 그리고 이제 자동차 기업, 이제 큰 기업들만큼은 우리가 그래도 단기적인 관점도 있지만 뭐 크게 봤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우리가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기아도 그만큼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밸류적으로 더욱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지금 시점이고, 이제 기업 가치 제고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주주들에 대한 그런 신뢰 부분, 또 투자자들에 대한 그런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조금 좀 달래주는 그런 모습들까지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아 지금 밑에 내려와서 계속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와 내년에 대한 그런 기대감까지 더해지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봐도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략주는요? 네, 오늘 공략주 식품주 농심 가지고 나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슈 기억하시고요. 우선 1차적으로 목표가 38만 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33만 원 의견까지 드릴 테니까요. 1차적으로 단기적인 대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드림 SNC 우혜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터닝포인트 11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